네, 오늘 장 마감 이제 6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16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코스피 현재 0.88%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합선까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막판에 꼭 이렇게 밀어내고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수급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걸까요? 수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사자 물량이 일단 조금 줄어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변함없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변함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사자 물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타 물량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물량이 지금 매도 규모가 좀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프로그램도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매매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5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여전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업종별 움직임도 좀 보도록 할게요. 건설업종, 운수장비 오늘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건설 대표주들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주 3인방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일제히 강세인가요? 기아차는 부합선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1% 정도의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이제 이 수급,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서 매도 주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타 법인인데요. 그러니까 무정사업본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정상적인 하락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제에서 또 확인됐듯이 개인들 투매 물량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그리고 기관들 로스컷 물량도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오늘 뭐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더더군다나 지금 그 주식시장으로 간접 투자 자금,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로 돈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 감안하면은 수급 여건은 나쁘지 않다. 더더군다나 내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단 뭐 호재도 하나 좀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너무 좀 오늘 막판에 밀어내긴 했지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방향성이라도 좀 잘 잡아줘야 좀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조금은 더 수월해질 텐데 그 방향성은 언제쯤 좀 가닥이 잡힐까요? 한 주말쯤이면 그래도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관건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5일선으로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도 5일선으로 회복하려다가 좀 무산이 됐는데 그 이후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말에 사실은 뭐 시장이 고대에 맞지 않고 있지만 버냉키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주말쯤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속에서 키움증권 김광석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일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그 랠리 모습이 나타났었죠. 랠리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이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음봉이 출현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일에 이어서 현재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도 기술적 반등인가? 그와 관계없습니다. 현재는 파동의 논리로 봤을 때는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상 봤을 때 파동이 한 4, 5일 파동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우리가 변곡 1로 본다면은 앞으로 주말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대기 매물층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는 장이고요. 문제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의 강도, 어떤 힘에 따라서 우리가 직전 저점인 1680포인트를 또 이탈하냐 마느냐는 아마 금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아마 그 부분이 어떤 변곡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장은 매도 중심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 여러분들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그 종가가 이 정도로 끝나고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매수 입장으로 좀 단기적이지만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진 않는 게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어차피 글로벌 전체의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글로벌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안전자산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이상준 법부장님 말씀처럼
신규 자금이라면, 만약에 신규 자금이라면은 여전히 이 주식은 여전히 저평가된 국민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 매수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래 봅니다. 뭐 1700 한 4, 50에 사고 또 길게 또 1600도 떨어지면 또 사고 중장기적 목적에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주식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일부를 줄이면서 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좋은 시기에 다시 물량을 늘리는 전략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이런 그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분할 매수가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을 사느냐가 또 이제 고민이 남습니다. 여전히 뭐 최근에 내수주가 많이 흔들렸고 차화정이 다시 좀 부강됐고 오늘은 또 이제 뭐 화학주는 좀 약화되면서 자동차는 올라오고 좀 이런 양상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눈여겨볼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만약에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신규 자금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일단 업종 대표주만을 골라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자의 대표주 또는 조선의 대표주 이렇게 대표주 보다 보면은 한 5개 정도 종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의 종목으로서 국한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예전에 김광석 전문가께서 경제 움직임이라면 경제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또 어느 정도 정치적인 문제라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경제가 악화돼서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어려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마감 60분 함께 하시면서 전략 현명하게 세워주시기 바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